네, 이번 요리는 부드럽게 익혀내서. 고구마 다과를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파산할 때까지 먹는 남자 칠가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지난밤 태판에 이어 파인다이닝 식당에 가볼 건데요. 오늘은 느조시라고 불리시는 손정원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손정원 셰프님은 요즘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인기가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한번 방문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마음과 다르게 항상 식당을 예약하려고 할 때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는 찰나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 예약을 하게 되어 지인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식당의 셰프님이신 손종원 셰프님은요, 외모만큼이나 경력도 되게 화려하십니다. 미슐랭 3스타 식당인 베누, 코아, 퀸스에서 근무하셨고요.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현재 양식 베이스의 라망시크레와 한식 베이스의 이타닉 가든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하신 게 두 식당 모두 미슐랭 원스타이고요. 현재 국내 유일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두 곳을 보유하신 셰프님이십니다. 특히 이타닉 가든은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25위로 밍글스, 온지음, 세븐스 도어에 이어 한국에서는 네 번째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두 식당 중 한 곳을 가봤는데요. 식당은 태판처럼 호텔 내에 있는 식당이고요. 손님층은 제가 갔을 때 젊은 층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도 좀 계셨어요. 식당의 위치 접근성은 좋습니다. 역삼역, 설릉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만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 도착했네요. 오늘의 식당 이타닉 가든입니다. 이타닉 가든은 조선 팰리스 호텔 3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처음 가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타닉 가든이 센터필드 웨스트라 바깥에서 웨스트로 들어갔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센터필드 이스트로 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차가 들어오는 입구 쪽 웨스트가 보입니다. 그런 다음 들어가셔서 36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36층에 오셔서 오른쪽에 긴 복도를 지나면 이타닉 가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을 하시면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가면서 보니까 홀테이블석, 그리고 중간에 바자석, 그리고 제가 오늘 앉은 소파석이 있었어요. 소파석은 보통 두 명이서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파석에서는 광활한 야경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유리가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반사가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경치 자체는 봄, 여름의 초저녁이나 점심의 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면 있는 메뉴판. 음식은 총 11코스이고 가격은 37만원입니다. 런치랑은 12만원 차이가 나네요. 가격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하기는 무척 어려운데요. 근데 앞으로 예약이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 어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타닉 가든은 디너가 원래 3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37만원으로 올랐어요. 요즘 대부분의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가을 시즌을 맞아 메뉴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저 바뀌지 않는 건 제 월급. 코스에 추가 금액 요리도 있는데요. 25,000원을 추가하면 먹을 수 있는 약과와 빙수입니다. 저는 이날도 지인과 하나하나씩 시켰습니다. 두 명이서 가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와인 메뉴판도 살짝 찍어봤는데요. 와인 페어링은 30만원이고 위에는 와인과 노알콜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코스 전 처음은 웰컴 드링크인 자작나무 수액이에요. 어린 녹차인 새작과 국화를 블렌딩했다고 하셨는데 자작나무 수액에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는 게 좋았어요. 코스 시작하기 전에 기분을 끌어올려주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코스 시작입니다. 이타닉 가든은 코스가 바뀔 때마다 카드를 바꿔주십니다. 처음은 호박죽. 비주얼만 보면 중간이 계란의 노른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란은 아니고요. 중간은 두부입니다. 호박즙이 있고 밑에 캐비어와 미음이 있습니다. 원래 호박죽을 생각하면 점도가 높고 호박의 맛이 강해서 저처럼 불호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타닉 가든의 호박죽은 점도가 낮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호박의 단맛이 올라와서 좋았어요. 호박이 밑에 캐비어의 감칠맛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주전부리. 한입거리들이고 손으로 먹어야 해서 손수건이 나옵니다.
주전부리 첫 번째는 깻잎 부각입니다. 부각 안에는 단새우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부각을 씹자마자 크리미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각처럼 바삭한 식감과 크리미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3단으로 구성된 주전부리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호또막기처럼 생겼는데요. 도미해와 밑에 유과가 들어있어요. 중간에 목송처럼 보이는 건 잡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아래로 감태가 있는 양념밥인데요. 이 디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잡채였어요. 저 작은 볼 안에 씹자마자 잡채가 나오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잡채에 재해석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양념밥은 약간 큰 오레오처럼 생겼는데요. 감태 맛이 조금 강하게 났어요. 근데 제가 감태의 단맛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전부리 다음은 냉채. 소개카드에서의 공식 명칭은 자하, 손만두, 대하, 자춤, 냉채이네요. 위에 고명처럼 알록달록한 건 파프리카이고요. 밑에는 대하, 대게, 허브들이 있습니다. 위에 파프리카는 젓가락으로 건져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안에 만두속과 파프리카랑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디시가 좀 신기했던 게 안을 숟가락으로 퍼먹었을 때 식감이 다양했어요. 바삭함도 느껴지면서 크리미함도 느껴지고요. 안에 속재료들의 씹는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채는 원래 매운맛이 크게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타닉의 냉채는 아주 살짝만 매운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식감이 풍부해서 굉장히 만족했던 디시였어요. 다음은 조개탕. 5가지의 조개로 만들어진 탕이에요. 위에는 캐비어가 있고 육수는 백합이랑 모시 조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비어가 그래도 양이 꽤 있었는데요. 캐비어는 오른쪽에 흰 스푼으로 떠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떠먹다가 나중에는 섞어서 먹었는데요. 캐비어가 조개 육수랑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렸어요. 안에는 꼬막, 가리비가 들어있는데 씹는 맛도 좋았고요. 또 중식집에서 흔히 느끼는 숯불 맛이 나서 풍미가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버섯 만두 전골. 만두가 2개 나오는데 오른쪽은 배추 만두이고 왼쪽에 딱지같이 생긴 게 개성식 만두입니다. 그리고 간장을 뿌려주시고 육수도 부어주십니다. 배추 만두는 한 덩이인 줄 알았는데 젓가락으로 집어보니 2덩이였어요. 안에는 새우와 표고버섯이 들어있는데 속안이 꽉 찬 느낌이 좋았습니다. 꽉 차있지만 텁텁하진 않았고요. 육수랑 같이 먹으니까 수분감 있게 잘 어울렸습니다. 왼쪽에 개성식 만두도 까치버섯과 잎새버섯 등 다양한 버섯들이 있어서 버섯의 풍미가 좋았어요. 한우 양지와 각종 버섯으로 우린 육수도 버섯 향이 진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버섯을 엄청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갈치조림. 겉은 바삭하고 속살도 부드러운 잘 구워진 갈치였어요. 부어주시는 소스는 고추장 소스인데 맵지 않고요. 속살의 온도와 점도도 적당하고 은은한 단맛이 갈치랑 잘 어울렸습니다. 생선의 경우 저는 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디쉬에서 갈치의 간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갈치 밑에는 처음 봤을 때 캐비어인 줄 알았는데 캐비어는 아니었고요. 보리와 갑오징어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았어요. 갈치의 부드러운 텍스처와도 잘 어울려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삼계탕. 가기 전에 조사해봤을 때 이타닉가든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비주얼이 독특해서 가장 기대가 됐던 디쉬입니다. 이타닉의 삼계탕은 일반적인 삼계탕에 구성물을 압축한 형태로 되어 있고 국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물도 없는데 이게 왜 삼계탕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도 삼계탕 국물에 찹쌀을 푹 담궈 먹는 걸 좋아해서 이 부분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삼계차가 같이 나와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자르지 못했지만 삼계탕은 스테이크처럼 나이프로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삼계탕은 겉에 닭껍질은 바삭하고 안에 찹쌀의 걸쭉한 식감이 좋았어요. 닭껍질의 경우 외국인들이 원래 흐물한 식감을 낯설어 하다 보니 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송이버섯이 있는데요. 송이가 가을 제철 음식이라 나온 것 같아요. 씹었을 때 송이의 진한 향이 확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이버섯 향을 좋아하는데요. 다만 송이가 인공재배가 불가능해서 좋은 송이는 1kg에 150만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요.
삼계탕에 송이를 같이 먹으니까 풍미가 한층 깊어지고 다양해져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해신죽도 나오는데 해신죽 역시 송이가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손정원 셰프님이 오셨습니다. 셰프님이 소스를 뿌려주시는데요. 셰프님은 TV에서 보는 것과 같이 훈훈하게 잘생기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앞으로 예약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올해 12월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가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요즘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핫한 손정원 셰프님의 출연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쉽지 않지만 가고 싶으신 분은 빨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디시는 전복 꼬찜이에요. 전복과 얇게 썰린 채끝 등심, 위에는 가을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시즌에는 스테이크 대신 전복 꼬찜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뻔한 스테이크 말고 색다른 디시를 좋아해서 저는 괜찮았어요. 전복 꼬찜도 아까 삼계탕과 같이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전복에 씹는 식감이 살짝 느껴져서 좀 더 쪄서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대신에 소스가 부족함을 잘 채워줬습니다. 채끝도 물갈비처럼 얇은 채끝이라 전복이랑 같이 먹었을 때 감싸서 먹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이제는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총 3개인데요. 처음은 배숙입니다. 아까 냉채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배숙은 원래 배 안에 대추, 생강 등을 넣어서 따뜻하게 차처럼 마시는데요. 이타닉에서는 배와 생강을 가루로 파인하게 썰고 밑에 차갑게 배 소르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배의 아삭한 식감과 생강의 물렁한 식감이 좋았고요. 소르베는 탱크보이처럼 배의 단맛이 잘 느껴졌어요. 물론 생강이 호불호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생강의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생강 향은 약하고 은은한 단맛이 좋아서 생강을 싫어하는 저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다음은 홍시, 그리고 옆에 제 지인은 25,000원을 추가한 약과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시켜서 지인이랑 나눠 먹었어요. 약과에는 송이 빙수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비주얼부터 25,000원의 갭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긴 한 개인데 저긴 2개라니. 비주얼부터 조금 신분 차이가 느껴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만족도 역시 약과와 빙수가 더 괜찮았어요. 약과는 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데 맛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제사상에 흔히 보이는 약과보다 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빙수가 맛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숟가락으로 집었을 때 가루얼음 알갱이가 입안에 들어가면서 녹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스크림이 송이와 들기름으로 우려져서 맛도 고소했어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홍시는 소르베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홍시의 단맛이 잘 느껴지고 좋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이건 홍시다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걸 의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안에 씹는 식감이 있는 구성물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개함에서 나오는 디저트와 차입니다. 마실 음료는 커피와 차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이타닉은 특이하게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음날 중요한 일이나 일정이 있는 분은 보통 저녁에 충분한 숙면을 위해 커피를 잘 드시진 않는데요. 디카페인 커피가 있으면 부담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커피가 식상해서 차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개함. 3층으로 이루어진 예쁜 자개함이 등장하고 차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수리차가 나왔습니다. 자개함 1층은 오미자 베이스에 인삼과 꿀을 넣은 차, 2층 3층에는 한입거리로 먹을 수 있는 다가가 있습니다. 먼저 오미자 차부터 마셔봤는데요. 오미자 차는 인삼 맛과 살짝 오미자 특유의 쓴맛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미자의 쓴맛을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가들은 집게로 하나씩 집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떡같은 다가 2개도 나왔고 강정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이 꽃 모양으로 된 초콜릿이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깻잎 부각처럼 씹었을 때 초콜릿이 크리미하게 터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타닉 가든 약 3시간의 코스는 마무리되었고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타닉 가든에서의 저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태판에 이어 호텔 내 식당은 두 번째였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또 오고 싶은 경험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적객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른 파인다이닝 식당들의 적객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껏 갔던 식당 중 서버분들의 적객이 가장 좋았습니다. 음식으로 보자면 이타닉이 한식 파인다이닝인 만큼 제가 갔던 온지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온지음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둘 다 모두 한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요. 온지음은 보다 좀 더 전통 한식의 디시들을 선보이며 한국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 이타닉은 한식에 재해석한 디시가 많았습니다. 맛 역시도 온지음과 이타닉이 둘 다 한식 기반 파인다이닝인 만큼 기본적으로 맛에서 담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타닉이 조금 더 단맛이 느껴진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한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은 더 직관적인 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알록달록한 플레이팅이 기억에 남는데요. 음식의 맛은 물론 시각적인 만족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타닉 가든의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맛과 분위기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어요. 현재 이타닉이 미슐랭 원스타 식당인데요. 내년에 미슐랭에서 한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투스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한식에 재해석한 요리를 경험해보시고 싶은 분께는 적극 추천드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새로운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